한정된 자원인 리튬을 사용하는 대신 바닷물의 지천으로 용해되어 있는 소듐이온을 사용하는 소듐이온 배터리.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었던 주제였습니다. 아마도 소듐이온 배터리는 LFP 기반의 배터리보다도 값이 싸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넓다. 그리고 쉽게 폭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에너지 저장 장치에 사용하기에는 사이클 라이프가 충분하지 못하다. 대략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영상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듐이온 배터리의 수명에 관련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듐이온 배터리의 사이클 라이프는 3원계, 그리고 LFP 계열에 비하여 길까요? 아니면 짧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소듐이온 배터리 범주에 들더라도 사용하는 양극 활물질 그리고 음극 재료에 따라 그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이클 라이프가 5만 사이클을 상회하는 소듐이온 전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5천회도 아니고 5만 회입니다. 수명이 길다는 LFP 배터리에 비하여 거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사이클 라이프입니다. 2차전지 수명에 관련한 기네스북 기록이 있다면 바로 이 전지가 기록을 보유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5만 회 이상의 충방전 사이클 라이프를 제공하는 소듐이온 배터리는 미국의 네이트론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상용화된 배터리입니다.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들의 소듐이온 전지의 성능을 요약한 자료를 보면 5만 사이클이라는 숫자와 함께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에 이르는 넓은 작동 온도 범위가 확 눈에 띕니다. 리튬을 기반으로 하는 LFP 배터리는 3원계에 비하여 월등한 사이클 라이프를 자랑하는데 그래봐야 네이트론 에너지가 주장하는 5만 사이클에 비하면 5분의 1도 채 못 쫓아오는 수준이므로 이들이 생산하는 소듐이온 배터리에 빌척할 만한 상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소듐이온 배터리의 수명을 5만 사이클 이상까지 얻을 수 있었을까요? 중국 회사들이 소듐이온 배터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은 소듐이온 배터리의 수명이 LFP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5만 사이클을 달성했다. 그 비밀은 음극재에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2차전지에 사용하던 음극재와는 완전히 다른 음극재를 사용하는데요. 리튬이온 전지에 사용하던 흑연 음극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듐이온 전지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하드카본도 아닙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사용하는 양극 활물질은 중국이 한창 집중하고 있는 프루시안 블루라는 염료계 물질입니다. 말 그대로 염료 계열입니다.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푸른색 물감에 들어가는 염료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프루시안 블루라는 염료를 구성하는 철과 망간, 그리고 탄소 및 질소 원자들은 아주 규칙적인 3차원 구조를 갖는데요. 마치 안정된 케이지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왜 프루시안 블루라는 염료가 뛰어난 양극 활물질인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주 규칙적인 케이지 모양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속에 만들어진 3차원 공간 속에 소듐이온들이 안착해 있습니다. 양극재는 방전 상태이기 때문에 소듐이온이 프루시안 블루가 형성하는 케이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전된 소듐이온 배터리를 충전을 시작하게 되면 프루시안 블루라는 양극 활물질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푸른색으로 표시한 철 원자의 산화수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배터리 충전은 양극 활물질을 구성하는 전자가 음극 활물질로 이동하는 과정을 포함하므로 파란색으로 표시한 철 플러스 2가 이온은 철 플러스 3가로 변화하면서 전자를 음극에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은 또 다른 금속 원자를 나타내는데요. 충방전 과정 중에 전자를 내놓거나 받아들이는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양극 활물질의 구조적 안정성에만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갖는 철 혹은 망간이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형성된 3차원 구조는 충전 중에도 케이지 내부에 있던 소듐이온이
별 저항 없이 음극으로 빠르게 잘 빠져나가게 되고, 방전 중에는 반대로 소듐 이온은 케이지 내부로 별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동시에 프루시안 블루 계열의 양극 활물질 역시 충방전 과정 중에 파괴 없이 그 구조를 잘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프루시안 블루 계열의 양극재로서 뛰어난 구조적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P 계열에 비하여 사이클 라이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프루시안 블루라는 물질을 양극 활물질로 사용할 경우 세심한 물 분자의 제어가 필요합니다. 물 분자가 적절한 위치를 차지할 경우 프루시안 블루라는 물질의 구조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지만, 역으로 원치 않는 위치에 물 분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구조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프루시안 블루 계열의 양극재를 사용하는 소듐 이온 2차전지에서 많은 연구가 집중된 것이 양극 활물질 내부의 물 분자 조절에 관한 것이며, 과거에 비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듐 이온 전지의 상용화를 맡고 있던 두 번째 기술적 이유는 음극 활물질에 있었습니다. 소듐 이온은 리튬 이온에 비하여 원자 반경이 크기 때문에 리튬 이온 전지에 사용하던 흑연 음극재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흑연 대신 구조적으로 좀 더 불규칙적인 형태인 하드 카본을 음극재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듐 이온 전지의 수명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네이트론 에너지라는 회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을까요? 당연히 그 비밀은 음극 활물질에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사용하는 흑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드 카본을 최적화하여 기록적인 5만 사이클을 달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양극 활물질로 사용한 프루시안 블루 계열의 물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유도체를 음극 물질로 사용한 것입니다. 양극재로 사용하는 프루시안 블루 물질은 케이지의 꼭지점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60%의 철과 40%의 망간 이온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음극재로 사용하는 프루시안 블루는 망간 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주의 깊게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이 양극 활물질로 사용되는 프루시안 블루 염료입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나타낸 꼭지점들은 각각 망간과 철 이온들입니다. 음극으로 사용되는 프루시안 블루 유도체는 이러한 3차원 격자 구조를 유지하면서 꼭지점을 구성하는 원자가 바뀐 형태입니다. 음극재로 사용되는 프루시안 블루 유도체는 푸른색으로 표시된 철 이온은 사라지고 모두 붉은색으로 표시된 망간 플러스 2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듐 이온은 음극재와 양극재 모두에서 충방전 과정 중에 별다른 저항 없이 원활하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캐비티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고속 충방전이 가능하며, 음극층 계면에서 소듐 메탈 덴드라이트 형성도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탄소 계열의 음극 활물질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노미널 볼티지, 즉 평균 전압이 낮으며 동일한 개수의 소듐 이온을 호스트하기 위하여 음극재가 무겁고 부피가 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드 카본을 사용하는 소듐 이온 배터리나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하여 에너지 밀도가 크게 낮으며 납축 전지와 유사한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데이터 센터의 백업 파워 용도로 상용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2024년 기준 추정 매출액은 860억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억 달러를 투자하여 소듐 이온 배터리 기반의 기가 팩토리를 착공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프루시안 블루라는 전혀 새로운 구조의 소듐 이온 배터리용 양극 물질, 음극이 하드 카본이든 이들이 추진하는 프루시안 블루 계열이든 아니면 소듐 메탈이든 상관없이 소듐 이온 배터리의 ESS 시장 침투는 이미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나요?